안녕하세요. 청구의 별과 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상대가 이별 후에 나를 마음속으로 완전히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제일 원하시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노컨택이 실패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 상대가 언젠가는 나를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회가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재회가 되든 안 되든, 만약 그리고 재회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이별을 잘 극복하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오버를 했다, 무브온을 했다, 정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여러 가지 팁들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했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상대가 나를 관계를 정리했다. 자, 이것은 일단 감정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입각을 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별을 당했지만 또 이별을 했을 경우에라도 여러분이 상대를 마음속에서 정리했다는 것은 어떠한 감정의 상태일까요? 나는 더 이상 그나 그녀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않고 그나 그녀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귀더라도 크게 질투심이 생기지 않으며 상대를 생각할 때 괴로운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고 그리운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고 어떤 시인의 말처럼 굴러다니는 잡지 속에 옛날에 어떤 광고 모델처럼 그냥 속절없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것들이 퇴색되는 느낌. 상대에 대한 이미지에서 별로 큰 감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리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도 그들과 재회가 돼서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라면 좋겠지만 꼭 그런 행운이 무조건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리를 할 때 여러분한테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애인이 무의미해지고 퇴색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인간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심지어는 물건도 오래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나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이별은 여러 가지 이별이 있어요. 사내 연애도 있고 완전히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별이 있고 이별 후에도 어떻게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여러분이 그들과 전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노컨택이 꽤 오래 지났다. 한 6개월 이상이 지났다고 봅시다.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게 SNS 같은 건데 차단 이슈죠. 제가 얘기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별 후에 심하게 매달렸을 때 그들이 차단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 좋지 않은 차단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하게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이별 후에 그들이 바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패턴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적 특징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차단을 하는 그 맥락이 그 상태가 조금 여러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리바운드나 환승이 있을 경우에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고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하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나를 갑자기 차단했다. 제가 이거는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 방송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그들이 뭔가 여러분의 노 컨택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정적 자극을 주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은 신호고, 그런데 여러분이 노 컨택을 6개월, 8개월 했다고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했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연락하자마자 바로 차단해버렸다. 이런 것들은 감정이 꽤 정리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3개월과 6개월, 8개월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노컨택 3, 4개월이 유효기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노컨택 3, 4개월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어떤 분은 뭐 한 달 안에, 어떤 사람은 2주 안에도 연락이 오고 급진적으로 제외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보통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제외가 잘 되더라. 내가 5천 건 이상을 상담을 해보니. 여러분이 3개월 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내가 한번 연락을 해봤어. 근데 그쪽에서 차단을 해버렸다. 뭐 이것도 좋진 않지만 6개월, 8개월이 지난 후에 연락했더니 차단한 것과 맥락이 조금 틀립니다. 아직은 여러분은 3, 4개월 됐을 때 여러분이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차단한 경우는 아직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나 미련이 또 남아있고 여러분은 좀 불편할 수가 있다. 아니면 리바운드 관계가 아직 생성이 막 시작이 된 거다.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여러분이 연락했을 때 차단했다는 것은 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노컨택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별 후에 새로운 애인을 찾아서 꽤 오랜 연애를 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레어한 케이스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컨택 1년 후에도 제외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케이스가 다르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노컨택이 길어지고 그들과 안 본 시간이 꽤 지난 후에도 연락을 취했을 때 상대에서 반응이 없거나 여러분을 갑작스럽게 차단을 바로 했다. 연락을 했는데 차단을 했다라면 좀 그쪽이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죠. 가만히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차단했다와 여러분이 연락을 하니까 차단했다는 굉장히 틀린 겁니다. 후자가 좋지 않다. 전자의 경우는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겹지인입니다. 제가 겹지인들 언제나 조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일단 얘기 드릴게요. 그들도 여러분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리바운드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뭐 수학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정리하는데 6개월 이상은 걸려요. 그 사람들도. 최소한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나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2, 3개월도 안 돼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사귄다. 그 관계가 그 기반이 파운데이션이 안정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바운드는 잘 깨진다라는 추론이 되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이 리바운드인 줄 알았는데 환승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른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 한 달 안에 어떤 사람들이 벌써 사귀고 손잡고 다닌다. 나하고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랑 손잡고 다닌다. 집에서 같이 잠을 잔다. 뭐 이런 것이 발견된다면 환승도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여튼 하지만 사람의 경우가 인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행동들이 특히 연애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지만 좀 그런 맥락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겹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겹친들은 위험한 존재이긴 맞지만 이 이별이 꽤 지났다. 시간이 한 6개월, 8개월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겹친을 만났어. 근데 겹친이 그 여러분의 X와 최근에 교류가 있었어. 만나서 차를 한잔 했다든지 술을 한잔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겹친이 저한테 막 합니다. 뭐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겹친 얘기가 전혀 나에 대한 애언깁이 없더라. 그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술도 마시고 놀았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혹시 내 얘기 안 하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겹친이 네 얘기 전혀 안 턴데? 이런 맥락으로 나온다. 이러한 기조로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좀 정리했을 확률이 있죠. 여러분 얘기를 전혀 안 꺼낸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쉽게 시간이 오래 걸린 후에 연락을 했다고 봅시다. 한 6개월이나 8개월 후에 아까 같이 이번엔 연락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X가 연락을 받아. 둘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카톡이든 전화든. 하지만 그 대화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단답형이다. 응, 그래. 잘 지내. 이렇게 짧게 나오는 대답은 좀 여러분이 의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쪽에서 질문이 없다. 대화가 이어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다. 감정이라는 것은요, 글이라는 것은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글도 그러고 말도 그러고 글에서 나오는 톤이 있고 말에서 나오는 톤이 있습니다. 감수성이 묻어나온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글을 보면. 글을 봐도 카톡 내용을 봐도 문자를 봐도 그리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 좀 예리하게 좀 보셔야겠죠. 상대가 나에 대한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는다면 감정을 좀 정리한 거겠죠. 그렇게 또 보셔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노컨택을 잘 하고 있는데 상대가 무반응을 보인다. 요건 조금 불투명합니다. 그들이 여러분한테 많은 미련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한테 반응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회피형 X의 스탠스죠. 여러분이 노컨택을 3, 4을 잘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안 온다는 건 상대가 좀 회피형일 때, 회피형이 아니더라면 좀 상대분에 대한 감정이 좀 정리하는 거겠죠. 제가 노컨택을 많이 간접적으로 관찰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상담하면서. 저한테 많은 피드백이 옵니다. 하루에도 카톡이 많이 날라와요, 저한테. 보면 노컨택은 참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 여러분 진짜 잘 하시면 뭐든지 그쪽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쪽이 노컨택이 먹히기 시작하면 반응을 보인다. 빵꾸 소리를 던지든지 후버링을 하든지 연락이 오든지 자주 마주치든지 뭔가 하여튼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자주 목격하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X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한때는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했고 여러분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여러분의 반응에 조바심을 보이고 여러분의 반응에 울고 웃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녀 관계 연애 스탠스라는 것이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격정적이죠. 어느 때는 내가 갑이고 상대가 을이 되고 막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늘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모든 인연들은 모든 사연들은 독특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 마치면서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 동안 여러분이 노컨택 동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상처를 받고 지금 고통의 나날의 연속이다. 마음은 아프다는 걸 느낍니다. 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느끼는 건 우리의 뇌가 최종 기관이에요. 뇌. 진통제의 역할이 뭡니까? 신경 전달 물질, 신경을 차단시켜서 뇌에 이 신경이 안 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져도 뇌와 연결되는 신경이 잘라지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결국 고통을 느끼는 건 뇌예요. 브레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건 좀 생물학적으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은 거는 손이 다치거나 몸이 다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쳤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게 고통이 줄어들고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결국은 뇌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맞잖아요.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 상대든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나 어머니든 친구든. 이 낙관적이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이나 소심한 사람은 상처를 크게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똑같은 이벤트라도 어떤 사람은 전혀 마음의 고통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트라우마가 오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다.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능동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요거를 수용하냐 안 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는 사물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뇌로 느끼기 때문에 사물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않고 보지 않으면 사물이란 건 다 허상이다. 뭐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틀리다. 그리고 사실 이제 실험한 게 있습니다. 이 같은 이별이더라도 상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상화시키고 그리워하고 나는 이 이별 때문에 크게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고통이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들이 여러분한테 안 좋게 반응합니다. 즉 콜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별을 가볍게 바라보면 돼요. 저 부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대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된다. 상대는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고 상대는 나쁜 사람이고 나쁘다는 얘기가 나한테 나쁘다는 얘기예요. 상대의 단점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아무리 예쁜 여자지만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생각해 봐. 쟤는 세속적인 여자고 명품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성형도 많이 했고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던 여자. 그 나쁜 점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엑스 남자친구가 돈도 잘 벌고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기지만 굉장히 바람둥이고 여자를 우습게 알고 건방지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우고 자기 몸도 잘 가꾸지 않고 성격도 난폭하고 이렇게 나쁜 점을 자꾸 생각해라. 그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냉정하게 자꾸 보시다 보면 여러분의 단점들이 많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미워지면 그 사람이 나쁜 것만 계속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로 보는 거죠. 나쁜 것만 계속 보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된다. 뭐 이런 거죠. 미워질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를 따라서 여러분의 고통받는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해요. 관계 자체도 여러분이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관계였다. 나한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결국 이것은 운명이었다. 어차피 저와 나는 헤어지는 스토리였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 여러 가지 호르몬 체제, 모든 생리적 작용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의 단점을 들춰내고 뭔가 자기의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 죄송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이별을 당한 직후이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조정의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걸 계속 장기로 밀고 가면 합리화가 된다.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괴리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차피 그나 그들을 그리워하고 이상화하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감정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억누를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긍정적인 것, 상대의 긍정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이별 당했다는 자괴감만을 극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보완하자, 절충하자, 그런 의미에서 드렸던 겁니다. 즉 냉정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지, 이거를 계속 상대방의 나쁜 점만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정신 승리하면서 몰고 가는 거는 합리화입니다. 좋지 않다. 이 회피형 사람들이 이러한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하시고 너무 힘들 때는 나쁜 점도 좀 생각해보고 상대 단점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조금 힘을 얻자, 막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